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그제 첫 재판처럼 올림머리에 사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 모금 등 직권남용과 강요 사건의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만 참석할 예정이라 최순실 씨와 마주하진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최 씨와 공모의 뇌물을 받은 동기나 증거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해 왔는데요. 오늘 증거조사에서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고 말했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이 혐의가 18가지인 만큼 증거 자료와 증인이 방대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부터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순실 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던 정유라 씨가 소송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가운데 정 씨는 한 달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김현특 발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해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특검은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로에서 체포된 정 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달라고 덴마크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특히 그동안 항소심에서도 지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랬던 정 씨가 갑자기 소송을 철회하고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씨의 송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덴마크 검찰은 우리 사법당국과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에 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씨는 도착 직후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혜입니다. 어제 시작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인의 위장 전입 등 가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날선 검증에 나섰던 야당 의원들은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집중 추궁한 야당 의원들에게 거듭 해명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제일 병역 면탈을 많이 하는 제 자식놈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의 전세금 마련 과정에 증여세 탈루 의혹은 부인했지만 3,500인가를 미리 끌어서 그걸 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그걸 집어. 교사였던 부인의 위장 전입은 시인했습니다.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이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에 배후는 북한이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며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자료 제출을 놓고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맞섰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는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고 관련 법규의 규정이 있습니다.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를 추궁한 야당 의원들은 항의성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덕성은 검증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계속되는 것들이 좀 답답합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뒤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인준 표결을 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도발에는 더욱 강경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자녀의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윤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맡아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추가 도발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외교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엔에서 여러 번 다뤄졌고 대통령 통역을 맡으면서 3년간 관찰하고 배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논란이 된 자녀의 국적과 위장 전입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거듭 해명을 미뤘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부터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청문 요청서 작성과 본격적인 청문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문 요청서가 도착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한미 새 정부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청문회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날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 설치가 단지 보여주기가 아니라며 늘 곁에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연이 아니라 대통령이 상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날 것이라며 참모진에게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한편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옮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정부도 이 핵심 공약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10조 원대로 추정되는데요. 오로지 일자리 창출에만 쓰일 예정입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다급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부터 좀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는 올 3월까지 세금이 6조 원 더 거친 데다 지난해 세금도 1조 원 정도 남아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대선 공약에서 언급된 1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일단 일자리 관련 사업에만 쓰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경찰과 소방관, 교사와 사회복지 공무원 등 1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청년 창업펀드 지원, 노인 일자리 수당 증액 등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공무원을 뽑더라도 본격적인 인건비 예산은 내년부터 투입돼 재정 지출 효과가 지연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업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는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또 별도의 TF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체 예산과 재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 자살 폭탄 테러를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가 이전과는 달리 정교하게 계획됐다는 건데요.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가 발령된 영국의 주요 시설에는 군 병력까지 배치됐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맨체스터 자살 폭탄 테러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사복경찰에 검거됩니다. 테러 용의자 살만 아베디의 형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테러 관련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에서는 아베디의 동생과 아버지가
현지 대테러 당국에 각각 검거됐습니다. 동생인 하심 아베디는 형과 자신이 IS와 연계돼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번 테러가 이전에 비해 정교하게 진행됐다며 테러 현장에서 숨진 아베디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 think it's very clear that this is a network that we are investigating. 맨체스터 남부의 아베디가 살았던 집 주변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 감식반이 투입돼 증거 확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그제 첫 재판처럼 올림머리에 사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 모금 등 직권남용과 강요 사건의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만 참석할 예정이라 최순실 씨와 마주하진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최 씨와 공모의 뇌물을 받은 동기나 증거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해 왔는데요. 오늘 증거조사에서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고 말했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이 혐의가 18가지인 만큼 증거 자료와 증인이 방대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부터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순실 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던 정유라 씨가 소송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가운데 정 씨는 한 달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김현특 발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해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특검은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로에서 체포된 정 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달라고 덴마크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특히 그동안 항소심에서도 지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랬던 정 씨가 갑자기 소송을 철회하고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씨의 송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덴마크 검찰은 우리 사법당국과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에 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씨는 교사였던 부인의 위장전 입은 시인했습니다.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이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에 배우는 북한이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며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자료 제출을 놓고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맞섰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는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고 관련 법규의 규정이 있습니다.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를 추궁한 야당 의원들은 항의성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덕성은 검증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계속되는 것들이 좀 답답합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인사청문 도착 직후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시작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인의 위장 전입 등 가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날선 검증에 나섰던 야당 의원들은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김세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집중 추궁한 야당 의원들에게 거듭 해명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제일 병역 면탈을 많이 하는 제 자식놈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의 전세금 마련 과정에 증여세 탈루 의혹은 부인했지만 3,500인가를 미리 끌어서 그걸 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